공감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가다가 우연히 어떤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를 만나는 순간 친구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자기 감정이 어떤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 어떤 분위기, 말의 행간, 이런 느낌을 가지죠. 왜 우리 집에 갔을 때 말 한마디도 엄마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엄마의 그 따그닥 따그닥 하는 그 설거지 소리만 들어도 아, 엄마가 화가 났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듯이,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공유한다고 해서 정서 공유라고 해요. 정서는 좀 복잡하게 말하면 감정이랑 약간 다른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감정을 좀 어렵게 그럴싸하게 한 말이 정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져갑니다. 이 과정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과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한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단 생활을 했고,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살피는 게 발달을 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뇌의 거울 뉴런이라고 하죠. 거울 뉴런. 거울 뉴런이란 건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모사하게 되는 거. 상대방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고,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게 왜 그러냐?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너랑 같은 편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걸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은 느껴졌는데 얘가 왜 도대체 그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봤더니 친구가 막 미간을 찌푸리고 이런 소리를 내고 어깨를 들썩이고 막 울상인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슬프다라고 느꼈어. 근데 왜 슬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왜 슬픈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을 얻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관점 공유라고 해요. 관점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뭘 보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저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쟤 슬플까? 지금 무슨 일이 있길래?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를 해요. 내가 아끼던 우리 집 뽀삐가 죽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뽀삐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십몇 년을 키운 가족 같은 존재였고, 평소도 뽀삐라는 강아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 근데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슬프겠구나 라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관점 공유예요. 근데 관점 공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건, 관점 공유는 내가 저 입장이라면 이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입장이 돼봐가 아니고 저 사람이 저 입장이라면이라고 상상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개를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개에 물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설사 내가 키우던 개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나잖아요. 나 말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점 공유의 과정은 정서 공유랑 달리 철저하게 학습되는 과정이에요. 본능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편하잖아요. 날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든 과정이에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학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 이 바로 관점 공유예요. 이 두 과정은 뭐 사람마다 이론가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데, 뭐가 먼저냐 이건 의미가 없고 거의 요즘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본능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럼 이걸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아끼던 강아지가 죽어서 슬프겠구나라고 내가 느꼈어. 근데 느꼈는데 내가 느낀 걸 그냥 마음속으로 느끼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 친구는 내가 공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내 공감은 사회적 기술이니까 관계를 좋게 하려면 결국 이 사람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 내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야,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알아요. 말로 안 해놓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면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하면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되고,
용기 없어 하면은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 혹은 어떨 때는 말 없이 그냥 스킨십 같은 걸로 지지해 주는 반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해주면 여기까지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적 공감이라고 불러. 개인적 공감. 왜냐면 개인 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이거든.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이 과정을 누구한테 하냐면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나랑 일면식도 없고 나랑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연령이나 모든 면이 연관성이 없는 지구상의 누군가에게도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공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사회적 공감은 이 개인적 공감의 과정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개인적 공감은 실제로 관계를 맺는 사람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도 많고 조금 더 관계에서 친밀해서 효과가 큰데, 사회적 공감은 정말 낯선 사람한테 상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 사회적 공감을 해야 우리 지구상의 인류가 가진 공동의 문제나 흔히 얘기하는 인류애 혹은 공동의 번영, 발전 이런 걸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힘든 아픔을 겪는 그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는 이유는 같은 인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사회적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란 뭐냐? 공감은 쉽게 얘기해서 이 정서 공유, 관점 공유, 적절한 반응, 사회적 공감까지가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공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라고 하면 이 중에 한 파트만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왜 내 감정을 못 느껴? 그럼 정서 공유를 못 하는 거고, 왜 내 입장에서 생각을 못 해는 관점 공유를 못 하는 거고, 무뚝뚝하게 반응을 못 한다? 그럼 적절한 반응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공감은 어떤 단적인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유기체이다. 그래서 공감은 이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하게도 사람마다 이 네 가지 파트 중에 어떤 파트를 잘하고 어떤 파트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그 파트를 특성화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방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더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공감교육 프로그램입니다.